날씨만 맑다면 서울 하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별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커다란 국자 모양으로 별들이 이어진 큰 곰자리 일부 북두칠성이죠. 흔히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찾을 때 주로 쓰이는데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북극성 너머 더 먼 우주 끝자락의 빅뱅 직후의 순간을 보기 위해서 이곳을 바라봅니다. 2016년 허블 우주망원경은 먼 우주에 원시 은하를 찾는 캔들스 관측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고 어린 원시 은하 GNG11의 모습이었죠. 이곳은 당시까지만 해도 그때까지 발견된 가장 먼 은하였습니다. 우주 팽창과 함께 빛의 파장이 늘어진 정도를 이야기하는 적색이동의 양만 약 10일, 지금으로부터 134억 년 전 빅뱅 이후 4억 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죠. 우주 팽창의 효과를 감안하면 현재 이 은하까지의 거리는 320억 광년 정도나 됩니다. 빅뱅 직후 갓 태어난 아주 어린 은하이기 때문에 이 은하는 아주 작은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질량은 우리 은하 질량의 1%밖에 안 되죠. 하지만 작은 덩치에 맞지 않게 아주 폭발적으로 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 비해서 무려 20배 가까이 왕성한 별 탄생이 벌어지고 있죠. 이제 막 탄생한 원시 은하다 보니 별들의 폭풍 성장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임스 웹은 연달아서 이 GNG11의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놀랍게도 그동안 열심히 찾아 헤맸던 전설 속의 존재, 우주 최초의 별인 팝3 스타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GNG11 원시 은하 속에서 발견된 태초의 별의 흔적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16년 당시 허블의 첫 관측은 GNG11 은하까지의 적색 편의를 약 10일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당시 이 은하는 허블이 발견한 역대 가장 먼 우주 끝자락의 은하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죠. 최근 제임스 웹은 다시 한번 이 은하를 관측했습니다. 특히 제임스 웹의 니어스펙 관측을 통해서 GNG11 은하까지의 흐릿한 빛을 모았고 보다 더 선명한 스펙트럼을 얻었죠. 제임스 웹은 이 은하의 적색 편의가 원래 알고 있던 11에 비해선 조금 작은 10.6이라는 새로운 값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먼 거리에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허블이 추정했던 것에 비해선 거리가 살짝 가까워지긴 했죠. 제임스 웹의 스펙트럼 관측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온과 탄소와 같은 원소들이 아주 높은 수준까지 이온화되어 있어야 검출되는 이온들의 스펙트럼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죠. 이 정도로 무거운 원소들이 이온화되기 위해선 원자에게서 전자를 떼어낼 정도로 아주 강력한 에너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이온화된 이온의 존재는 아주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할 때 많이 관측됩니다. 이를 근거로 GNG11 은하 중심에 아주 활동적인 블랙홀이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은하 중심부 주변 이온화된 원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도플러 효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관측 결과 이온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심하게 짧은 파장 쪽으로 치우치는 청색 이동을 겪고 있는데요. 무려 800에서 1000km/s에 가까운 아주 빠른 속도로 은하 중심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고 있었죠. 이것은 은하 중심에 주변의 물질을 집어삼키면서 또 그 바깥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토해내는 블랙홀의 물질 분출, 제트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측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선 GNG11 은하 중심에 거의 태양 질량의 600만 배 이르는 꽤 무거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 원시 은하가 얼마나 작고 가벼운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수준의 블랙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GNG11 은하의 전체 질량은 우리 은하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은하 중심 궁수자리 A스타 블랙홀에 견줄 만큼, 아니 그보다 살짝 더 무거운 블랙홀을 품고 있다니, 은하 자체의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그 작은 규모에 걸맞지 않게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의 거대한 블랙홀을 품고 있는 원시 활동성 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은하 중심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폭풍 성장을 해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증거가 되죠. GNG11 은하의 놀라운 발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은하 중심부 말고도 은하 주변 넓은 헤일로 영역까지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해냈는데요. 제임스 웹은 GNG11 은하 주변 헤일로 일대를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은하 주변에서 유독 높은 밀도로 오직 이온화된 헬륨으로만 채워진 가스 구름의 존재를 확인했죠. 여기에선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그보다 더 무거운 금속 원소는 거의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온화된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아주 순수한 가스 구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아주 놀라운 발견입니다. 지금의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화학 조성은 우주가 나이를 먹으면서 꾸준히 변해왔습니다. 빅뱅 직후 아주 높은 온도와 밀도로 들끓었던 초기 우주가 팽창해왔고 서서히 온도가 식었죠.
그리고 각자 따로 놀던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태초의 원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는 기껏해야 수소와 헬륨까지입니다. 빅뱅 직후에 벌어진 이 태초의 연금수를 빅뱅 핵융합이라고 부르죠. 아마 이 시기에 우주의 주기율표를 그렸다면 굉장히 단순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이후 별 내부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별들은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중심에 더 다양하고 무거운 원소를 쌓아갔죠. 그리고 진화가 끝나는 순간 거대한 폭발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평생 만든 다양한 원소들이 우주 공간에 흩뿌려졌고 우주의 화학 조성은 조금씩 다양해졌죠. 이 일련의 과정을 우주의 화학적인 비옥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우리 주변의 우주에서 빛나는 별들은 두세 번의 세대를 거친 가장 막내 세대 별들입니다. 이미 우주에 다양한 금속 원소가 채워지고 나서 그 속에서 탄생한 별들이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 말고도 다양한 원소들이 함께 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가장 처음으로 탄생한 첫 번째 세대 별이라면 오직 수소 그리고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별이어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지금껏 그 실체를 쫓고 있는 우주 역사상 최초의 세대 팝3 스타들이죠. 하지만 팝3 스타의 실체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별 전체가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로만 구성되게 되면 별의 질량이 아주 무거워야만 별로서 존재할 수 있지요. 거의 태양 질량의 500에서 1000배 가까이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별은 질량이 무거울수록 내부의 온도가 폭발적으로 뜨거워지고 핵융합을 통해서 연료가 고갈되는 속도도 아주 빨라집니다. 그래서 팝3 별들의 수명은 굉장히 짧았겠죠. 겨우 수천 년, 수만 년 만에 진화가 빠르게 끝나버리고 거대한 폭발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정도는 138억 년의 우주 전체 역사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찰나에 불과하죠. 빅뱅 직후 아주 짧은 기간에만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팝3 별들의 존재를 관측으로 확인하는 건 아주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임스 웹은 이 GNG11 은하 주변 헤일로 일대에서 태초의 팝3 스타가 남긴 흔적으로 보이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로 거대한 헬륨 원자를 통째로 이온화시키기 위해선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앞에 발견해서 알 수 있듯이 GNG11의 은하 중심에는 그 작은 덩치에 안 어울리는 아주 무거운 블랙홀을 품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활동은 은하 바깥 헤일로 공간까지 원자들을 이온화시킬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에 관측된 결과를 보면 순수하게 GNG11 중심 활동성 은하핵만으론 이 거대하게 이온화된 헬륨 가스를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외 또 다른 강렬한 에너지원이 추가로 필요하죠. 천문학자들은 그 범인으로 이 일대에서 한때 밝게 빛을 내며 에너지를 토하고 있었을 팝3 스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측으로 확인된 이온화된 헬륨의 존재를 모두 설명하기 위해선 이 일대에서 최대 태양 질량의 500배 이르는 무거운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야 합니다. 당시 이 일대에서 탄생했던 팝3 스타 별들의 전체 질량을 다 합한다면 태양 질량의 무려 60만 배 이르렀을 거라 추정하고 있죠. 태초의 별들이 아주 강렬한 자외선 빛을 내뿜었고 그 빛을 받아 주변의 가스 구름 속 헬륨 원자가 이온화되는 광이온화 과정이 벌어진 겁니다. 팝3 스타가 아니라면 다른 가능성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거대한 가스 구름이 한꺼번에 수축하고 그 중심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씨앗에 해당하는 중간 질량급의 블랙홀이 반죽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오늘날 많은 은하 중심에서 발견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죠. 이 가상의 초기 우주의 블랙홀 씨앗을 Directly Collapsed Blackhole이라고 부릅니다. 천문학자들은 GNG11 은하 주변 헤일로에서 확인된 대규모로 이온화된 헬륨 원자의 존재가 이 다이렉트 콜랩스드 블랙홀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팝3 스타를 가정했을 때의 모델이 실제 관측된 결과를 가장 잘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천문학자들은 앞서 허블이 갱신했던 가장 먼 은하의 기록 GNG11 은하 주변 헤일로에서 또 다시 제임스 웹의 새로운 관측을 통해 팝3 스타 별들의 흔적이라는 놀라운 신기록을 또 세우게 되었죠. 빅뱅 직후 갓 반죽된 난폭한 활동성 블랙홀의 탄생, 그리고 우주 역사상 첫 번째 세대의 별 팝3 스타의 흔적까지 이 모든 놀라운 발견은 놀랍게도 정말 하찮게 보이는 사진 속의 작은 어둠 속의 얼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천문학자들은 얼핏 봤을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진 속의 작고 흐릿한 얼룩 속에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허블과 제임스 웹으로 관측한 아름다운 사진을 보다 보면 훨씬 밝고 선명하게 빛나는 더 가까운 별과 은하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정작 더 위대한 발견은 이 밝게 빛나는 별과 은하들 사이 어둠 너머에 숨어있는 흐릿한 얼룩 속에서 벌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더 어둡고 흐릿하게 찍힌 천체일수록 빅뱅 직후
아주 먼 과거에 우주의 비밀을 간직한 보물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웹, 유클리드와 같은 최신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다양한 우주 사진들의 천문학적인 의미를 해설해드리는 컨텐츠였는데요. 저는 그 컨텐츠들을 통해서 단순히 예쁜 배경화면, 예쁜 사진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각각의 우주 사진 속에 어떤 천문학적인 발견과 의미가 숨어 있는지 보다 천문학자의 눈으로 더 풍성하게 우주 사진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은하철도 999의 차장님을 보며 꿈꾸었던 우주 가이드, 일종의 우주 도슨트 역할을 하고 싶었지요. 그리고 그 바람을 담아서 이번 따끈따끈한 신간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임스 웹과 유클리드, 허블과 같은 유명한 우주망원경들의 이미지뿐 아니라 태양계 곳곳을 누비고 있는 다양한 태양계 탐사선들의 생생한 사진까지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재밌는 천문사진 365장을 추려서 디테일한 천문학적 설명, 또 중간중간 재밌는 농담을 섞어서 이번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술관에 갔을 때 도슨트의 설명이 함께 더해진다면 처음에는 그저 막연하게 보였던 예술작품을 더 풍성하고 재밌게 느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번 제가 준비한 우주 도슨트 여행이 여러분들이 우주와 밤하늘을 더 재밌고 디테일하게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우주먼지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가 있는데요. 영상에 고정 댓글로 달아온 링크를 통해서 응모를 해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이 따끈따끈한 우주먼지의 신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주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